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제 방송에도 자주 나오는 이사추세선입니다. 새로 나온 책에 257페이지, 그리고 313페이지, 501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사추세선이란 2파와 4파의 종점을 이은 추세선인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충격파동에 사용을 합니다. 우선 3번 파동이 마감되었다고 생각되면 4번 파동의 종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이 그림처럼 이사추세선을 그으면 되는데요. 그은 후에 5번 파동이 이 이사추세선과 접촉하지 않고 상승을 해서 이 3번 파동의 고점을 갱신한다면 5번 파동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요 가운데 그림처럼 신고가를 형성하기 전에 우리가 1번 파동, 2번 파동, 그리고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이사추세선을 그었으나 요 신고가를 갱신하기 이전에 여기가 신고가죠. 여기를 갱신해줘야 되는데 갱신하기 이전에 요 이사추세선을 이탈한다면 4번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그림과 같은 그림이죠. 1, 2, 3, 4, 5번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데 아직 4번이 끝나지 않아서 4번이 여기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이사추세선이 잘못 그어졌을 경우 이사추세선을 이렇게 수정해서 다시 그으면 됩니다. 이렇게 4번 파동이 아직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이 처음 그은 추세선이 이탈이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미달되고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 패턴은 임펄스 패턴이 아니었구나 라고 섣불리 판단을 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책 하단을 보면 이사추세선은 여러 번 수정해야 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나 4번 파동이 이렇게 삼각형 패턴으로 진행이 되거나 4번 파동이 이렇게 복합 조정이 나오고 복합 조정의 마지막에 삼각형 패턴이 나오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3페이지를 보면 이사추세선의 이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전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5번 파동이 마감되면 5번 파동이 마감된 시간, 5번 파동이 형성된 시간, 혹은 그 이하의 시간 동안 이사추세선을 하향 이탈해야 합니다. 만약 그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5번 파동이 터미널 패턴이거나 4번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거나 충격 파동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림으로 쭉 준비했으니까 천천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이죠. 이렇게 충격 패턴이 나왔죠.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 이렇게 충격 패턴이 나오면 5번 파동이 나온 후에 그 다음 파동이 이 추세선을 이탈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5번 파동이 형성된 기간, 형성된 시간이 이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이게 5번 파동이 형성된 시간이죠. 이 시간을 5번 파동이 끝에다가 갖다 붙였을 때 이 시간과 동일한 시간 혹은 그 이하의 시간 여기 보면 요쯤 이탈을 했죠. 그럼 요 이하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요게 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간 혹은 그 이하의 기간 동안 이사추선을 하향 이탈해야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밑에 보면 만약에 요 5번 파동이 형성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5번 파동이 터미널 패턴이거나 4번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거나 충격 파동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하죠. 우선 4번 파동이 마감되지 않았거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렇게 충격 파동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사추세선을 그었는데 요 5번 파동이 형성된 기간을 요 끝에 갖다 붙였더니 이사추세선을 이탈한 시간이 넘었죠. 이렇게 넘은 경우에는 4번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 미달령 플랫으로 4번 파동이 끝나지 않았고 5번 파동이 아직 남았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터미널 패턴이거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번 파동이 끝났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여기다 갖다 붙이니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탈을 했어요. 심지어 이탈하고 다시 이렇게 추세선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 패턴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거는 확산형이고 요거는 수렴형이죠. 그리고 충격 파동이 아닐 가능성. 이 그림처럼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마감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하지 못하고 또 올렸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1, 2, 3, 4, 5번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충격 파동이 아니고 복합 조정일 수도 혹은 다른 패턴일 수도 있다. 충격 파동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1페이지를 보면 추세선을 이용해서 터미널 충격 파동을 발견하는 것은 삼각형 패턴을 파악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 그림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것도 삼각형 패턴이 발생할 때처럼 거짓 이탈이 발생하는 건데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왼쪽 그림은 삼각형이 발생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삼각형의 파동 C, A, B, C, 파동 C 혹은 A, B, C, D, E, 파동 E. 파동 C 혹은 파동 E가 이탈 후에 추세선 안으로 다시 회귀하는 과정인데요. 얘도 이탈 후에 추세선 안으로 다시 들어왔죠. 얘도 이탈 후에 다시 들어왔고 이렇게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요게 4번 파동이 삼각형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왼쪽이 일반적인 터미널 패턴이고 오른쪽이 매우 드문 경우의 터미널 패턴인데 터미널 패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고널 패턴입니다. 5번 파동이 터미널 패턴이 나왔을 때의 그림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5번 파동이 발생하고 5번 파동이 완성되고 이사추선을 하향 이탈한 후에 다시 돌아 들어온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5번 파동이 마감됐다고 생각하고 이탈까지 했는데 다시 돌아 들어온다면 우리는 5번 파동이 터미널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걸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드물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현상은 아니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 이탈이 발생하지 않고 터미널 패턴이 나오는 경우인데 이렇게 나오면 좀 힘들겠죠. 5번 파동이 끝난 것 같은데 추세선을 이탈했다 돌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니까 이럴 때는 보통 마지막 것까지 다 나와야 패턴 확인이 되겠죠. 근데 이건 드물게 발생하니까 적절하게 이렇게 이사추세선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502페이지를 보면 5번 그림에서 5번 파동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번 파동이 발생 후 되돌림 과정에서 4번 파동의 저점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석이 잘못된 것이다. 그림 12-10에서 4번 파동은 최소한의 하락 목표치이고 99% 확률로 그것은 1번 파동의 시작점이나 그 아래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요 그림에서예요. 요 그림에서 다른 그림 아니고 요 그림에서 5번 파동이 전부 다 끝났다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발생하고 나서 최소한 여기가 4번 파동이 끝이죠. 3번 파동, 4번 파동이니까 최소한 여기까지는 하락을 해야 한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최소한 여기까지 하락을 해야 하고 요건 최소한의 하락 목표치고 99%의 확률로 이거보다 더 아래쪽까지 1번 파동의 시작점 그리고 4번 파동의 종점보다 더 아래까지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모르고 보시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모든 충격 패턴에 해당이 되는 말은 아니고 현재 그림에 이 마지막 패턴이 터미널 패턴이 나왔을 때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 패턴이 나왔을 때 터미널 패턴에 대한 강의는 아직 찍지 못했지만 책에 보면 이 패턴이 나타난다면 최소 되돌림이 100%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터미널 패턴이 나오면 최소 되돌림이 100%이기 때문에 이 패턴의 되돌림 100%면 여기죠. 4번 파동의 시작점이자 1번 파동의 시작점. 그래서 이게 등장을 한다면 최소한 이 시작점까지는 도달할 거고 웬만하면 그 이상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터미널 패턴이 되돌림이 100%이기 때문에 그 터미널 패턴이 완성이 되면 최소한 1번 파동의 시작점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만 해당되는 말이고 일반적인 패턴에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추세선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랑 그리고 이사추세선의 실제 차트에서 사용법 등을 알려드리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사추세선은 웬만하면 맞아야 하고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엘리엇 파동에서 충격 파동의 절대 불가침 법칙 말고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사추세선에 안 맞는다고 해서 충격 파동이 아니라고 단정 지어 버리진 않습니다. 저는 충격 파동의 이사추세선의 움직임까지 맞다면 충격 파동의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 모든 움직임이 충격 파동인데 이사추세선이 이탈하는 시간 등등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충격 파동이 아닐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이사추세선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4번 파동, 5번 파동이 올라왔는데요. 마지막 파동은 다이아고날 패턴이 나왔죠. 이렇게 2파와 4파를 이은 추세선이 이사추세선입니다. 근데 아주 좋은 내용이 나온 게 여기서 방금 본 내용과 동일하죠. 마지막 5번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사추세선을 이탈하지 못하고 이탈해도 다시 되돌아 들어오고 반복을 하고 있죠. 터미널 패턴이 나올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겠고 아까 배웠던 내용처럼 터미널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하락 목표치는 여기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이상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사추세선을 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왔다를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터미널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 볼 수 있었고 터미널 패턴이 나온다면 터미널 패턴이 끝이 난다면 최소한의 하락 목표치는 여기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5번 파동이 형성된 기간 안에 이사추세선을 하향 이탈해줬고 여기에 이사추세선은 문제없이 나왔고 충격 파동이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한의 하락 목표치인 4번 파동의 종점까지는 다 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사추세선이 다시 그어지겠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1번 파동과 2번 파동 그리고 3번 파동, 4번 파동 그리고 5번 파동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파동이 형성된 기간 이 기간 안에 이사추세선을 이탈해줬기 때문에 여기도 문제없이 충격 파동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충격 파동이 끝난 후에 여기를 이탈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모든 파동, 여기서부터 시작된 모든 파동이 종료가 되었으니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오겠구나. 최소한 뭐 38.2%라도 오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